네, 천세영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2장 교육의 교육국가 삼중행론의 세 번째 이야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프리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 발전 모델은 한국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해외, 특히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뒤따라 잡으려는 개발도상국에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과연 대한민국 교육 모델이 아프리카의 최빈 국가에도 이식이 가능할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식민 모국들은 아프리카의 신흥 독립국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사실상 최근 그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 핵심 문제가 언어 장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적 장벽을 말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교사를 채용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죠. 물론 이 또한 쉽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죠. 2017년에 개최된 아프리카 부흥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오랜 내전의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루안다와 모리셔스, 이디오피아 등 대표적인 선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이 발동되었다는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하고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이제 아프리카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저발전 혹은 발전 도상을 리스트 디벨롭 혹은 디벨로핑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보다는 부흥하는 발전하는 이머징 아프리카, 그래서 이머전스 오브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을 촉구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적 전환은 특히 20세기 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부흥으로부터서 크게 자극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20세기 세계 각국의 발전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핵심 면이 인적 자본이었다는 것에 대한 각성에 기반합니다. 물론 인적 자원의 개념과 그 형성 과정에 대한 많은 해석이 따르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변수는 젊은 인구층의 절대량, 다시 말해서 젊은 인구 수의 에, 증대를 부인할 수 없는 변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된 개념이 인구 배당금, 데모그래픽 디바이던드라는 개념으로 어,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 배당 효과 가설은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네 마리 아시아용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그 베트남, 중국, 인도의 부상에서도 명료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전 종식에 이어 현저히 개선된 의료 환경과 기초 식생활 조건은 아프리카가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 될 것이며 이 젊은 인력이 풍부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다면 경제 부흥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젊은 층의 인구 증가만으로는 성장이 견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생산성을 갖추게 하기까지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어, 인간 지수는 소득 지수, 기대 소명 지수, 교육 지수 셋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 교육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성인 문자 회독률이라든지 학교 등록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이제 회의가 열리던 그 시절에 2016년 유엔 발표 개발 지수에 따르면 아프리카 전체 평균이 0.530이고 대한민국이 0.901이고 산식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인 국민의 기대 교육 연수를 따져보면 아프리카 전체 평균이 10.1년에 비해서 한국은 16.6년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건 크게 큰 변화가 없는 격차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발 지수 격차는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를 의미하고 아프리카 같은 후진 지역의 경우에 발전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선행 요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 모델, 대한민국의 인간 개발 지수에 대한 탐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회의에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초청받아가서 한국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과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설명하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가설이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음, 오늘 지금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아프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문제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피 아프리카의 지역 취약률 곡선을 통해 상징적이며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1, 2, 3, 4. 일본은 대표적으로 100% 취약률을 초등에서부터 고등까지, 후기 중등까지 제일 낮은 4번의 경우는 아주 저조한 취약률이죠. 그런가 하면 3번처럼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경우인데 이렇게 3, 4학년까지는 하다 취약을 하고 있다가 5, 6학년 넘어가면서 급격히 취약률이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 2번 같은 경우는 1, 2학년 조금 다니다가 대부분 학교를 탈락하게 된 이런 현상이 아프리카의 4개의 대표적인 물론 아프리카만이 아니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일어나는 취약률 곡선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상 선진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경우에서 뭐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제일 유형은 남하고 나미비아, 보츠와나 경우처럼 초등학교는 보편 취업을 달성했고 아직 중등학교에서는 막 50%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 그나마 양호한 유형이죠. 이 유형은 말라위, 우간다, 케냐에서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학령 초과 취업률이 200%를 넘고 5학년에서 급격히 탈락률이 높아져서 중등학교 취업률은 당연히 50% 미만이죠. 3유형은 가나와 잠비아와 같이 대부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초등학교 5, 6년 이후에 급격히 탈락률이 떨어져서 중등교육 취업률은 낮아지고 제4유형이 많은 이제 최저 발전국들로서 주로 프랑코폰 국가들인데요. 초등 저학년에서부터서 보편 취업률에 훨씬 미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난 20세기 동안 이와 같은 교육의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물론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들은 대체로 교육 내 변인과 교육 외 변인 두 관점으로 대별됩니다. 후자 관점에서 보면 높은 탈락률과 낮은 취약률의 원인을 아, 교육 외적 변인에서 찾는데요. 보통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인근 지역 학교의 부재,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안고 있는 불리한 사회문화적 조건, 농촌 지역 문제로 귀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귀인 방식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맞게 되는 사춘기 청소년의 취업 문제와 겹치면서 학교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사실상 이런 설명 방식은 경제사회적 발전이 선행되기 전에 교육 발전은 불가능할 것 같은 비관론으로 흐르게 되며 지난 세기 내내 대한민국과 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 발전 도상국들에서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사례는 교육 내적 변인이 우선해서 교육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사회 발전의 선행변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과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에, 이것이 교육국가 삼중혁명으로서 어, 그 교육 발전의 보편적 모델을, 역사적 모델을 구성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